축산, 검협전. 66화. 호랑이 굴에 뛰어든 허초. 무술극을 구경하다 훌륭한 눈썰미로 도사를 알아보고 추수를 훔쳐보다 불길한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네. 여가장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니 개의치 않고 길을 재촉했다. 골짜기에 접어들자 멀리 여가장 산채가 보였다. 이때 산비탈 숲에서 무기를 든 보초 둘이 튀어나왔다. 멈추시오. 어디서 오셨소? 허초가 즉시 백기와 대영옥 그리고 본인 것까지 명첩 3개를 건넸다. 저는 대가장에서 온 허초입니다. 여장주를 뵙고 이 서신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 보고하러 갔던 보초가 돌아와 허초를 안내했다. 중간에 사납고 흉악하게 생긴 남자가 허초를 인계받아 여원명에게 데려갔다. 계단 앞에서 기다리던 여원명이 반갑게 허초를 맞으며 자리를 권했다. 허소협. 근 한 달 만이구려. 허초는 여원명이 어신동에서 사로잡혔던 일을 끄집어내 기분이 상했으나 애써 못 들은 척 넘기고 자리에 앉아 백기의 말을 전했다. 여가장과 대가장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어신동이 막힌 뒤로 수년간 왕래가 끊겼지요. 대영옥, 백기 두 형님이 지난 연말에 장주님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뵈어야겠다며 어신동 길을 살펴보라 명하셨습니다. 한데 제가 신중치 못하여 여러 여가장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사고 말았지요. 나중에 대가장으로 돌아가 두 형님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진작 찾아뵙고 사죄드렸어야 했는데 연말연시라 그러지 못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진가장과 약조한 날이 다가오는데 두 형님은 마을에 처리할 일이 많아 제가 대신 서신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월 초사흘에 저희 삼형제가 진가장으로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로 한 약조를 한 번 더 확인할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진가장에 가니 진장주와 나대협이 여가장에 가셨다고 하더군요. 두 형님께 말씀드렸더니 제게 직접 여가장에 가서 장주께 지난번 일을 사죄한 후 진장주와 나대협에게 2월 초사흘에 대가장으로 모실 수 있는지 여쭈라 하였습니다. 혹여 장주께서 가르침을 주실 수 있다면 저희 삼형제가 약소 하나만 연회를 마련하겠으니 진장주, 나대협 그리고 다른 여가장 귀빈들과 함께 왕림해 주십시오. 이 연회를 통해 다시 오랜 이웃과의 우위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 서신을 진장주에게 전해 주십시오. 진장주와 나대협이 본래 진가장에서 3분을 기다리려 했는데 진장주의 모친이 갑자기 병으로 몸져 누우셨다 하오.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결할 수 없으니 어찌해야 할지 상의하러 온 것이오. 그렇지 않아도 대가장이든 다른 어디든 대결 장소를 바꾸자고 사람을 보낼 참이었는데 허소협이 때마침 잘 왔구려.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2월 초사흘에 우리가 대가장으로 찾아가겠다고 전해주시오. 허초가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원명은 체면을 몹시 따지는 사람이라 문 밖까지 배웅하고 돌아갔다. 소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크게 걱정했으나 의외로 순조롭게 일이 풀렸다. 여가장 산채를 나서는데 방금 지나온 산비탈 입구에서 두 보초가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주도 면밀한 허초는 조금 떨어진 바위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다. 말도 안 돼. 그 젊은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 실력자라고? 믿을 수 없어. 모르는 소리 말게. 세상에 기이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게지. 무사들을 내세워 위세를 부리던 예전의 장주나리가 아니란 말일세. 몇 해 전 장주나리가 웬 행각승에게 당하고 홧김에 냅다 화산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불을 뿜는 신선을 만나 온갖 법수를 익혔다지 않나? 지난 연말에 하산에서 돌아왔는데 다시 마을을 일으키고 이름을 떨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단 말이야. 얼마 전에 온 곽진인 그 양반은 더 대단하대. 입에서 불을 뿜어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더군. 지난 섣달 금은 밤에 대가장에서 무공이 대단한 첩자가 넘어와
우리 마을 사람 여럿을 다치게 한 일이 있었는데 마침 장준아리와 나구 어르신이 그곳을 살피러 갔다가 제압했지. 그리고 어젯밤 잡은 그 여자도 경공과 무공이 만만치 않고 암기까지 쓰더라니까. 장준아리도 처음에 가볍게 보다가 한 방 맞았어. 결국 잡기는 했는데 누구냐고 아무리 캐물어도 입도 뻥긋 안 한다더군. 장준아리가 처음에 한 방 맞았던 복수라며 산채로 묻어버리려 했는데 곽진인이 반반한 얼굴을 보고는 자기가 처로 드리겠다고 했지. 그런데 그 여자 성깔이 보통이 아니야. 죽인다고 할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입을 꼭 다물더니 항복하고 시집 오라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퍼붓더라고. 결국 곽진인이 노발대발하며 나사만 돌감옥에 가둬버린 게지.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나? 그런데 말이야. 먼저 번 두 여자는 더 대단했어. 그러고는 하매와 최기가 붙잡혔다 도망친 일을 한참 떠들었다. 하매와 최기 잃은 허초도 이미 아는 일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여자가 붙잡혔다는 말에 의협심이 불쑥 샘솟았다. 한항자가 돌아가서 사부 금모무에게 도움을 구하고 다른 조력자도 청해 2월 초사흘 전에 꼭 온다고 했는데 어째 아직 소식이 없을까? 혹시 금모무와 조력자에게 허락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았나? 면목이 없어 대가장으로 오는 대신 홀로 여엄명과 가군박을 상대하러 간 것일까? 하지만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텐데 설마 무모하게 그런 위험을 자초했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성재 같아서는 당장 뛰어나가 놈들을 묶어놓고 다그치고 싶었다. 하지만 조심 또 조심하고 절대 일을 벌이지 말라는 백기의 당부가 앞을 가로막았다. 또한 여헌명, 곽운박, 나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더구나 백주대낮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한 사람도 힘든데 나 혼자 그 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하지만 경계가 느슨한 틈에 사람 하나 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야. 영웅 호거림을 자처하면서 한 여자가 정조를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을 위험에 빠진 것을 알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결심이 서자 가슴에서 피가 끓어올랐다. 이곳은 마을 안에 있는 초소이고 이미 아침 식사가 끝날 시간이었다.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며 보는 눈이 없음을 확인하고 몸을 움직이려는데 문득 말소리가 끊기고 사방이 조용해졌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민 허초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금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두 보초가 꽁꽁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누군가에게 아혈을 눌려 입도 뻥긋 못하는 상태였다. 허초가 한 남자의 혀를 풀어주었다. 대체 어찌 된 일이오? 보초는 허초가 자신을 도우러 온 산채사람인 줄 알고 얼른 자초지종을 고했다. 저희 둘이 한창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저쪽 산비탈에서 무언가가 휙 날아왔습니다. 바로 징을 치려 했는데 순식간에 혀를 눌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상대가 푸른 옷을 입은 계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목에 검을 들이대고 나사만 돌감옥으로 가는 길을 묶고는 이렇게 묶어놓고 가버렸습니다. 팔이 저려 죽을 것 같으니 빨리 좀 풀어주세요. 그 계집을 잡으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허초가 나사만으로 가는 길과 갇혀있는 여자에 대해 자세히 물으려는데 산비탈 아래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이때 허초와 이야기하던 보초가 갑자기 크게 소리쳤다. 넷째 형님, 빨리 오세요. 여기 첩자가 나타났어요. 허초는 정체가 탄로난 줄 알고 화들짝 놀라 재빨리 보초의 아혈을 누르고 옆으로 숨었다. 저 멀리 무기를 든 두 남자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길래 이리 호들갑이야? 가까이 와서야 두 보초가 꽁꽁 묶인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아니, 어쩌다 이 꼴인 것이냐? 무기를 든 두 남자가 묶여있던 보초를 풀어주려 하였다. 다급해진 허초가 땅을 스치듯 저공비행하는 새처럼 휙 날아가 무기 든 두 남자의 아혈을 눌렀다. 그러고는 앞서 얘기하던 보초의 혀를 풀어준 뒤 검으로 위협하며 나사만에 갇힌 여자가 붙잡힌 정황을 물었다. 허초는 가슴이 철렁했다. 보초가 말하는 여자의 인상차기가 들을수록 대상령과 비슷했다.
상영의 무공이 뛰어나다고는 해도 어신동 석벽을 뚫을 정도는 아니야. 산채 안에서 붙잡혔다고 하니 다른 길로 온 것이 분명해. 어신동 말고 다른 길은 오려면 험준한 봉우리 10여 길을 크게 돌아야 해서 100리가 훨씬 넘는데 내가 어제 정오가 넘어서 출발했고 능수저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을 텐데 한밤중에 몰래 나오지 않고서야 두 형님이나 능주 어르신이 알았으면 절대 그냥 두었을 리 없지. 그럼 밤 사이에 그 먼 길을 왔다는 건데 상영의 발걸음이 그렇게 빠르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자가 방금 나타난 여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왠지 능소저인 것 같아. 만약 능소저가 맞다면 앞서 붙잡힌 여자는 상영이 틀림없을 테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구하는 게 급선무야. 허초는 나중에 나타난 두 남자의 허리끈을 풀어 꽁꽁 묶은 뒤 사방 각기 다른 바위 뒤에 숨겨놓았다. 그러고는 심기일전에 나사만으로 향했다. 그 사이 시간이 훌쩍 지나 산길에도 간간히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였다. 눈에 띄지 않도록 인적 드문 험한 길을 골라 은밀하게 움직였다. 잠시 후 나사만에 도착했다. 나사만은 삼면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가파른 골짜기였다. 서쪽 절벽에 어린아이 키만한 작은 동굴 입구가 보였다. 그 옆에 큰 바위가 있고 무기와 징을 든 두 보초가 앉아 있었다. 삼면을 에워싼 절벽의 높이가 좋기 10장이 넘으니 일단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골짜기 면을 기어오르는 수밖에 없었다. 허초는 훌쩍 몸을 날려 길게 늘어진 등나무 덩굴 끝을 잡고 골짜기 바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 가파른 골짜기를 기어오르다가 동굴 입구에서 일장남짓 떨어진 곳에서 멈추었다. 두 보초는 뒤에서 누군가 기습해 올 줄 상상도 못한 채 정신없이 떠들었다. 허초가 살금살금 다가가 길을 모아 덮치려는 순간 두 보초가 앉은 바위 뒤에서 흐릿한 사람 형체가 불쑥 튀어나왔다. 댕그렁. 징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